오늘도 운명을 읽는 시간을 찾아주신 그대, 그리고 길을 찾는 이여.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도화살, 불처럼 타오르는 홍염살, 길 위에 인생을 뜻하는 역마살, 뜻밖의 충돌을 부르는 겁살, 그리고 천상에서 내려온 귀인의 기운, 천을귀인까지. 그대가 지나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계절에 어떤 운명의 기운이 깃들어 있는지 이 낭독을 통해 깊이 있는 깨달음으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도화살의 문이 열립니다. 길을 찾는 이여. 혹시 도화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도화살이란 건 말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눈빛 하나, 목소리 하나, 그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다가오고 괜히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기운입니다. 좋게 쓰면 큰 덕이 되지만 잘못 쓰면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화가 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잘 따르는데도 그 속은 쓸쓸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다가오고 속마음은 보려고 하지 않으니 그 깊은 외로움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겁니다. 도화살은 태어난 날의 천간과 사주에 들어있는 자, 오, 묘, 유 중 하나가 만났을 때 그게 도화로 작용합니다. 도화는 한자로 복숭아 꽃이죠. 봄에 피는 꽃, 곱고 화려하지만 오래 피지는 않습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에 날려 흩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도화살입니다. 화려한 만큼 덧없고 강렬한 만큼 상처도 쉽게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도화살 때문에 사람한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연예계, 예술계에 들어가서도 눈에 띄고 주목받고 말을 안 해도 그냥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화를 잘 타고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니더군요. 내가 예전에 본 한 젊은 여인은 도화가 4군데나 깔려 있었습니다. 외모도 빼어나고 말도 조리 있고 사람들이 줄을 섰었지요. 근데 말입니다. 결혼을 3번이나 하더군요. 한 번은 남자가 바람이 나고 한 번은 자기가 흔들리고 결국 마지막엔 혼자 살아가게 되더군요. 이게 도화의 이면입니다. 이성의 인연이 많지만 그게 꼭 진실한 사랑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화는 예술적인 감각을 자극합니다. 마음이 섬세하고 감정에 예민하지요. 글을 쓰거나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사람들 중엔 도화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이들, 그게 도화살의 또 다른 빛이지요. 하지만 길을 찾는 이여, 이걸 명심하세요. 도화는 빛이지만 또한 그림자입니다. 특히 대운이나 세운에서 도화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이성 문제로 트러블이 많아지고 심하면 명예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술자리 모임, 감정에 이끌리는 선택,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자제력이 약해지고 마음이 먼저 가고 판단은 그 다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도화에 겁살까지 끼면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거나 싸움,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는 평생 남자복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하지요. 남자에게 인기는 있는데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럼 이 도화살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고요? 제가 추천하는 길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술, 하나는 봉사, 또 하나는 영적인 길. 도화의 감정은 아주 섬세하거든요. 남의 감정을 금세 읽고 아픔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상담가, 힐러, 명상가, 무속의 길로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젊을 땐 방황을 많이 하더군요. 연애도 많고 혼란도 많고
직장도 이직이 잦더라고요. 그런데 40 넘어서 명상과 상담 공부를 하더니 지금은 사람들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도화는 그렇게 방향만 잘 잡으면 아주 따뜻하고 귀한 기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대가 만약 도화를 갖고 있다면 절대로 그걸 숨기지 마십시오. 그건 그대만의 빛입니다. 다만 그 빛을 너무 요란하게 쓰지 말고 차분히 그리고 따뜻하게 써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다면 도화는 평생 그대에게 복이 되어줄 겁니다. 도화는 언제 피느냐고요? 첫 번째 시기는 20대 초중반에 옵니다. 젊음이라는 도화가 스스로 피어나는 때입니다. 외형적 매력, 생물학적 자신감, 감정의 흐름. 하지만 미성숙한 감정이 함께 오기 때문에 잘못된 인연에 상처받기 쉽습니다. 이 시기엔 감정을 예술로, 관계를 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옵니다. 이 시기는 도화가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사람을 이끄는 매력, 신뢰를 만드는 언어, 그런 걸로 사람을 끌어당기지요. 하지만 동시에 유혹, 외도, 갈등이라는 시험도 따라옵니다. 세 번째 시기는 50대 이후에 찾아옵니다. 이건 내면의 도화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향기처럼 남는 사람,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 도화가 완성되는 시기이지요. 이땐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도화는 또 특정한 운에서 발동되기도 합니다. 대운에서 도화지지가 들어올 때, 세운에서 자, 오, 묘, 유중, 도화지지가 들어올 때, 특히 겁살, 제살과 겹칠 땐 구설, 감정 트러블도 따라오지요. 또 그대가 음력 2월, 5월, 8월, 11월생이라면 계절의 도화 흐름도 자주 올라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대가 도화가 켜지고 있는 시기를 알고 싶다면 이런 신호들을 살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자주 말을 걸어온다. 감정이 예민해지고 외로움이 깊어진다. 꿈의 꽃, 물, 낯선 사람이 자주 나타난다. 익숙한 관계가 낯설어지고 반대로 낯선 이가 끌린다. 나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 이런 흐름이 온다면 지금 그대는 도화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대의 마음이 깨어 있다면 그 도화는 분명 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흐름을 놓친다면 그 꽃은 또한 철지고 말지요. 운명이라는 건 말입니다. 알아차리는 자에겐 선물이 되지만 모르는 자에겐 시험이 되지요. 길을 찾는 이어 석가모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 도화의 기운이란 것도 결국은 그대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사람의 향기는 얼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조용히 피워낸 도화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꽃이 되는 법이지요. 지금까지 도화살의 기운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꽃을 피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숲속에는 도화보다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격렬하게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기운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홍염살입니다. 도화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봄의 꽃이라면 홍염은 그 마음에 불을 붙이는 여름의 불길입니다. 이 살은 단순한 인기나 매력이 아니라 육체적인 매혹과 욕망, 감정의 깊은 굴곡까지도 함께 다루는 기운이지요. 홍염이라는 글자를 풀어보면 붉을 홍, 고울 염, 그리고 살기 살. 아름답지만 그 안에 치명적인 불씨를 품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기운이 강한 사람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이성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지요. 하지만 그 인연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타오르듯 시작된 사랑은
그만큼 빨리 식거나 서로를 태우고 남는 것은 재뿐이기도 합니다. 길을 찾는 이여, 홍염살은 흔히 연애운이 좋다, 이성에게 인기 많다고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기운이 아닙니다. 이 살이 강하면 이성관계에서 늘 중심에 서게 되지만 그만큼 많은 갈등과 유혹, 파열음이 함께 따라오지요. 심지어 홍염은 스캔들, 불륜, 외도, 구설수,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 감정의 폭발로 인해 삶의 한 챕터를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기운을 바르게 사용한 이들은 예술, 창작, 무속, 퍼포먼스 등 강한 표현이 필요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이들을 불의 연금술사라 부릅니다. 그대가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전한다면 그 안에 홍염의 불꽃이 이미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심하십시오. 도화 홍염이 함께 발동되는 시기에는 유혹의 파도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엔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셔야 합니다. 이 감정은 지금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천천히 태우고 있는가? 관계에서 타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불이 등불인지 화재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도화가 향기라면 홍염은 열기입니다. 향기는 부드럽지만 열기는 제어하지 못하면 다 타버리지요. 그대가 만약 이 기운을 갖고 있다면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 그리고 욕망을 창작으로 전환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홍염의 시기가 오면 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어떤 이는 진심이고 어떤 이는 단지 불꽃놀이일 수도 있죠. 그 불꽃 속에서 진짜 인연을 찾는 것, 그게 바로 홍염을 이기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느끼고 싶으시다면 한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짧은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홍염살의 기운을 담은 짧은 이야기입니다. 예전 어느 마을에 불꽃을 머금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말 한마디, 웃음 하나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사랑했던 이들은 모두 조금씩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향한 마음을 견디지 못해 떠났고, 또 누군가는 모든 걸 걸고 다가왔다가 결국 스스로를 잃고 말았지요. 소녀는 외로웠습니다. 나는 왜 사람들을 다치게만 할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한 노인이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불의 기운을 가졌소. 하지만 불은 태우기도 하지만 길을 밝히기도 하지. 문제는 언제 불을 피우고 언제 불을 꺼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오. 소녀는 그 뒤로 사람들을 태우는 대신 불꽃으로 마음을 녹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들의 어둠 속에 조용히 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지요. 그녀는 이제 불꽃의 여인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기억되었답니다. 이처럼 홍염살이란 기운은 그 자체로는 위험하고 뜨겁지만 의식을 가지고 다룬다면 사람을 치유하는 불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대가 이 불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사랑을 덤덤히 마주할 줄 아는 그릇을 지닌다면 홍염은 더 이상 겁낼 기운이 아닐 것입니다. 홍염살이 강하게 발동하는 시기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감정적 사랑에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첫 연애, 열정적인 관계, 상처 경험. 30대에서 40대 초반 성숙한 매력과 유혹의 시기입니다. 결혼 중이라면 외부의 감정 시험이 많아집니다. 50대 이후 육체보다는 감정의 파동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스캔들, 불륜,
우울, 후회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대운세운의 자, 오, 묘, 유 외에 강한 오화, 병화, 사화 등의 기운이 겹칠 때 홍염 기운이 격발됩니다. 길을 찾는 이어 석가모니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지요. 마음이 곧 세상이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 또한 어지럽다. 도화와 홍염의 기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대 마음 안에 있는 불빛과 향기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피우고 또 어떻게 꺼낼지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도화가 향기라면 홍염은 열기입니다. 향기는 머물고 열기는 모든 걸 흔들지요. 그대가 지금 느끼는 사랑, 끌림, 열정이 스스로를 태우는 불인지 길을 밝히는 등불인지를 늘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그 질문이 그대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세상과 인연을 찢고 흐르는 기운, 움직임의 살, 역마살, 겁살, 천을 귀인에 대해 연결지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대의 여정은 지금 또 다른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